과제에 멘트 추천에 심지어는 상담까지. 요 근래 대학생들은 챗GPT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학생들이 챗GPT의 만능 도구 같은 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애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챗GPT를 잘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학생이 전하는 대학생을 위한 더 나은 챗GPT 활용 특강. 나는 챗GPT로 이것까지 해봤다. 진행을 맡은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23학번 김현민입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가 여타 강의와 좀 차별화되는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춰서 직접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다른 챗GPT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론 실습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겠지만 보통은 방향성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태반인데 저는 이렇게 직접 프롬프팅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강의를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에 맞춰서 총 5가지 상황을 준비해 봤는데 직접 대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챗GPT를 많이 쓰는지를 조사해서 한번 5가지의 상황을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챗GPT를 쓰면 좋을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제를 할 때, 과제 보통 많이 챗GPT 애용하시죠. 그래서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떻게 챗GPT를 활용하면 좋을지 보여드리고자 하고, 세 번째로는 멘트 추천이라고 해서 뭐 건배사, 고백 멘트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이 어른들께 드리는 이런 공적인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 네 번째로는 이 상담. 보통 상담도 많은 대학생들이 챗GPT를 가지고 상담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부분도 조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계획을 짤 때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총 5가지 상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상황인 1타 강사 챗GPT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1타 강사 챗GPT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쇼츠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잘 보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1타 강사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T 이렇게 부르는 거에서 조금 따와서 마침 이 챗GPT도 T로 끝나서 조금의 언어 유희를 조금 부려서 1타 강사 챗GPT라는 네이밍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1타 강사 챗GPT 챕터에서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챗GPT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조명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 챗GPT에 처음 들어오면 아마 이런 화면으로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먼저 새 프로젝트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그냥 심플하게 중간고사 대비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보면은 파일 추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일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교환 같은 것들을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좀 첨부를 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강의 자료는 또 저작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준비한 다른 강의 자료를 대신할 거를 준비를 해서 그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다 됐으면 프로젝트 파일에서 나가서 채팅을 치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바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정돈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적이라든지 상황 설명, 이런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잘 해준 뒤에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하게 되면 좀 더 양질의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샘플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느 학교에서든 강의 계획서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강의 계획서를 볼 수가 있죠. 보면은 강의 개요, 강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시험 공부를 할 때 챗GPT를 조금 더 잘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 개요라든지 목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 설정을 되게 좀 디테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 역시 기존에 있던 거를 제가 가져와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샘플로 임의로 한번 만들어 놓은 강의 개요와 강의 목표를 한번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정. 네. 이 부분에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 챗GPT를 쓸 때 줄바꿈을 하고 싶잖아요. 엔터를 쳐가지고 좀 공백을 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간단합니다. Shift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챗GPT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강의 개요와 강의 목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요약 정도? 네, 강의 자료를 업로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업로드한 강의 자료 샘플을 참고하여 상술한 강의 개요 및 강의 목표와 업로드한 강의 자료를 참고하여 강의 자료를 요약해줘 라고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챗GPT가 아까 제가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을 해서 자기 임의대로 여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 키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개조식으로 설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말고 또 어떤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험 공부할 때 쓰는 거니까 출제 포인트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 네가 요약한 바를 참고해서 출제 비중이 높을 것 같은 것들을 얘기해줘. 그러면 제가 아까 요약한 거에서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들을 다시 추려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죠. 팀플의 뭐 본질과 정의, 팀플의 부정적 인식대, 긍정적인 가치, 팀플 수행 전략. 그러면서 이렇게 이 챗GPT 같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수행해 나가는 AI를 활용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은 이 친구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도 가능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식으로 뭔가 이 채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공부를 한 바가 맞는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역할 분담에 있어서 n분의 1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업무 분장을 할 때는 피자를 나누듯이 업무를 적합한 사람에게 딱 갈라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네, 이제 정확히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다시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모르는 부분이면 모르는 부분, 내가 아는 부분이면 내가 아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되묻는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챗GPT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를 요약도 했으니까 이미 충분히 이 친구가 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응용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수업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5개만 모의 문제를 생성해서 내줘. 자,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네, 강의 개요와 목표를 토대로 중간고사 대비용 모의 문제 5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서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문제들을 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거를 풀면서 또 다시 되묻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를 다 풀면 또 다른 문제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타 강사 챗GPT 부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한 상황은 과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챗GPT를 좀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준비한 이 챕터의 이름은 만능조수 챗슨입니다. 만능조수 챗슨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느냐면 셜록 홈즈 아시나요? 셜록 홈즈를 보면 보통 이 왓슨이라는 캐릭터가 후대에 창작된 이런 작품들에 있어서 사이드킥 캐릭터라고 하죠.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보조하고 이렇게 어시스턴트 하는 그런 유형의 캐릭터들이 시조가 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런 왓슨이 셜록 홈즈 못지않게 되게 많은 활약을 벌였고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챗GPT도 그런 왓슨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능조수 챗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능조수 챗슨 파트에서는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 거냐면 총 3가지 세부 케이스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대학에서 보통 리포트 라이팅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쓸 때 챗GPT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전공이 문화 콘텐츠이다 보니까 기획안을 많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기획안을 쓸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문서 형태 말고 엑셀에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 형식에 따라서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형식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싱을 둬서 한번 이 챕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니터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챕터에서는 이 주의 깊게 활용할 기능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GPTS라는 기능입니다. GPT, GPTS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GPT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GPT도 이렇게 GPT를 따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특화된 GPT를 설정하는 그 창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GPT를 따로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GPT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GPTS 기능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아까 리포트 라이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레포트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볼게요. 자, 레포트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여기 보시는 대학교 과제 수호천사 이렇게 뜨죠. 제가 레포트는 보통 대학교에서 많이 과제를 내주기 때문에 이 대학교 과제 수호천사가 먼저 뜨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10K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10K 플러스, 10,000개 이상의 채팅을 먹이 삼아서 훈련이 된 친구인데, 이 대학교 과제 수호천사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 이 친구에 대한 설명, 평점, 카테고리, 대화 스타터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어떤 세부적인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스펙이 나와 있고, 이런 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 바로 그냥 채팅 시작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채팅 시작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이시면은 아까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네모 박스로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에세이 작성 지원 요청,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 예시, 이 친구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 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어떻게 이용하나요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 친구가 설명을 해줘요.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먼저 에세이 보고서 작성 도우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에세이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에세이 보고서 작성 도우미 해서 예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조사 및 요약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학, 물리, 통계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과제 지원, 영어 및 언어 학습 도우미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 대학생들이 많이 요청할 법한 그런 요청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에세이 라이팅과 관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로는 요새 이 챗GPT도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화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포트를 쓰고 싶다. 분량은 4장 정도로 서, 본, 결, 구조로 작성할 거다. 그 다음에 글 자체는 내가 내 언어로 쓸 거니까 틀을 잡는 걸 도와달라.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입력한 이 요청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분량은 4장 정도로 서본결 구조로 작성할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챗GPT가 이 작성자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4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서본결 구조로 작성을 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 친구가 그거를 참고를 하여서 이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입력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글 자체는 내가 내 언어로 쓸 거니까 틀을 잡는 걸 도와달라. 기본적으로 챗GPT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구조화 이런 것들에 조금 특화된 친구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은 그거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를 내놓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마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이 AI 표절률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거를 그대로 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대로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 자체는 내가 내 언어로 쓸 거니까 내가 내 언어로 쓸 수 있게끔 참고할 수 있게 틀을 잡는 걸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글을 작성하는 거를 조금 익히시는 편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제가 말한 요청을 참고해서 결과물을 내놨죠. 레포트 개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와 있고, 서론 부분에 주제, 중요성, 글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구성 예시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과 사회적 파급력 언급,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 구조와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본론에서는 AI의 사회적 영향, 경제, 고용, 윤리, 교육 등을 다루겠다고 예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밑에 이 핀이 나와 있어서 문단 아이디어에 인공지능의 정의 및 최근 동향 간략 소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음을 강조하는 도입부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한 대로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의 구조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 구성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참고해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 나온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디벨롭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본론에 경제적 영향, 노동시장의 변화, 윤리적 문제, 교육 및 인간관계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레포트의 목적이 교육과 AI와의 관계와 관련된 거라서 본론의 화두를 전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테마로 재구성해줘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서론부터가 조금 확연히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도 달라졌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이 소제목별로 교수 일단 전체적으로 봐보자면 교수 학습 방식의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
교육 격차의 심화 가능성, 교육 현장에서의 윤리적 문제 이렇게 등등등등 나와 있고 이 각 테마별로의 논의 포인트까지 집어넣었어요. 네, 아까 제가 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 레포트의 목적이 뭐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 관련된 걸로 다시 재구성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요청한 거에서 조금 핀트를 찝어서 다시 이 문단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 포인트와 함께 논의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놨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뭐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깎아낸다고 표현을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조각을 하듯이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고 깎아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좋겠지만 이거 너무 개조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잘 못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내 언어로 쓸 수 있도록 조금 산문식으로 서술해줘.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거를 조금 간추린 형태의 산문식으로 또 서술을 해줍니다. 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글이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글을 쓰셔도 된다. 네. 아까 개조식으로 써진 거를 바탕으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를 바탕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포트 라이팅, 뭐 에세이 라이팅이나 레포트 라이팅이나 같은 말이죠. 이제 이런 레포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챗GPT를 조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획안도 동일한 코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식으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를 잘 해 나가는 능력인 거죠.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준다라는 느낌보다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떼어주면서 얘가 이 상황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좀 환경에 적응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는 느낌으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새 채팅으로 한번 가볼까요? 새 채팅으로 가서 GPT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새 채팅으로 바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새 채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GPT 만들어진 GPT를 활용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새 채팅으로 해서 기획안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획안을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위한 챗GPT 실전 활용 특강을 만들려고 해. 이걸 실현하기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줘. 네,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대학생을 위한 챗GPT 실전 활용 특강 기획안을 전체 기획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겠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목표, 운영 방안, 기대 효과까지 포함을 했다. 이제 기획안에 필두로 들어가는 사항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 키 아이디어가 뭔지, 그다음에 목표가 뭔지, 이걸 왜 하는지, 운영 방안, 디테일하게 이걸 어떻게 해서 구조화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뭔지까지 해서 기획안을 작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이 많은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표로 보기 쉽게 이렇게 가독성 있게 또 구성을 해놓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레포트 라이팅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더 디벨롭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진짜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로그램 개요 괜찮고 기획 의도 이런 것들도 괜찮고 특강 구성안을 한번 봐볼까요? 프롬프트 기본기, 뭐 상황별 실전 활용, AI 윤리와 저작권, 뭐 Q&A, 실습 발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AI 윤리와 저작권 부분. AI 윤리와 저작권 부분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말고 넣을 만한 다른 파트는 없을까? 그러면 대안 파트를 추천을 해주죠. 네, 뭐가 있을까요? 뭐 프롬프트 고급 활용, 뭐 디버깅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챗GPT 생산성, 툴 연동, 실전 팁 이렇게 나와 있고, 창의적 활동 확장, 뭐 대학생 필수 시나리오 워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 이 아까 제가 얘기한 AI 윤리와 저작권 부분을 대체할 만한 다른 파트를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죠. 그럼 여기서 본인이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찝어서 얘기를 해주면 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구글 닥스, 슬라이드, 노션, 캔바, 엑셀 등과 연계 활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이거 되게 호환성과 관련해서 만약에 강의를 진행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챗GPT 플러스 생산성 툴 연동 실전 팁을 대체 아이디어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추가해줘.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존 기획안의 이 2번 아이디어, 여기 디테일하게 제목까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친구가 넘버링을 해놨기 때문에 2번 아이디어 추가해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알아먹고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특강 구성해서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운영 방안, 뭐 홍보 모집, 기대 효과, 향후 확장 방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직까지 PPT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함이 있는데 대본 같은 거는 작성해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이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대본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기획안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기 위한 대본을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총 2~3시간 분량을 염두에 두고 아까 얘기한 이런 그 부분 파트별 시간을 고려해서 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얘기를 해주죠. 네,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원하시면 이 대본을 슬라이드별 문구나 참가자용 워크북 형태로도 제작을 해드릴까요? 챗GPT 같은 이런 류의 AI를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답변을 해줘요. 그럼 훨씬 더 작업을 하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죠. 이거를 최대한 10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본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다른 거로 또 다른 걸 요청을 해볼까요? 아까 엑셀 파일 같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엑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시간에 WBS라는 거를 배웠는데 이거를 한번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볼게요. 우선 기획안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들을 분석해서 WBS를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안에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봐보면은 뭐 대분류, 중분류, 작업 내용 등등등등 해서 되게 잘 구분을 해놨죠. 겹치지 않도록. 겹치니까 가독성이 확보가 안 되네.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한 번만 쓰고, 그 다음 작업 내용도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알아먹고 또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한 번만 썼고, 그 다음에 작업 내용도 간결하게 작성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해서 엑셀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나와 있던 테이블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형식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샘플의 형식대로 이 친구를 한번 재구조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및 파일 추가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제가 샘플로 준비해 놓은 거를 업로드해서 내가 업로드한 이 이미지처럼 한눈에 작업간 위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작업간 위계를 알 수 있도록 WBS의 구조를 다시 구성해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자, 계층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요청한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를 해주면 돼요. 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얘기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좋은데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의 구조와는 다른 것 같아. 이미지 속 구조를 분석해서 WBS를 어떤 구조로 만들면 생각해봐.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분석을 이렇게 쭉쭉쭉 해주죠. 네, 챗GPT 특강, 그 다음에 대분류가 준비, 개발, 운영, 평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분류, 세부 업무 1, 세부 업무 2, 세부 업무 3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네, 이런 식으로 링크가 다시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링크를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고, 또 여기 반영이 안 된 상황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자, 반영이 됐죠. 네, 반영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챗GPT 두 번째 챕터, 네, 만능조수 채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레포트 라이팅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기획안도 레포트 라이팅과 비슷한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엑셀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혹시 이것도 되지 않을까? 라는 도전 정신을 한번 발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챕터인 대문장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서 따왔는데요. 아무래도 챗GPT가 글쓰기나 이런 멘트 추천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챕터 준비해 봤고요. 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선 세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배사, 두 번째는 고백 멘트, 세 번째는 교수님께 보내는 글, 이 정도로 해서 대학생에게 좀 더 포커싱을 둬서 세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챗GPT를 활용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배사부터 한번 가볼까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동아리 회식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밴드부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 회식이 잡혔어. 거기서 건배사를 맡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컨셉트별로 멘트를 추천해줘. 네,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나와 있죠. 또 본인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컨셉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시한 컨셉트가 가볍고 웃기게 유머 센스형, 뭐 팀워크 응원형, 뭐 자기소개 포부형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한번 봐보니까 유머 센스형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고, 팀워크 응원형, 네, 동아리에서는 또 팀워크 응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팀워크 응원형 마음에 드네요. 2번 마음에 들어.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이고 단순한 표현으로 대체해서 덜 오글거리게 디벨롭 해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벨롭된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밴드부는 각자 악기도 스타일도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친해지고 앞으로 멋진 무대를 만들길 바라며 건배. 뭐 물론 이게 원하는 바에 정확히 충족되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참고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 여기서 뭐 이걸 했을 때 좋은 점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이 친구가 악기가 다르다, 뭐 함께할 때 음악이 좋아진다 라는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고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문장을 짧게 끊어서 듣는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포인트다.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만들었다. 원하시면은 이걸 더 짧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한번 봐볼까요? 그쵸, 건배사가 길면은 조금 맛이 없거든요. 10초 정도로 압축해줘. 네, 그래서 뭐 악기는 달라도 함께할 때 더 좋은 음악이 됩니다. 오늘 더 친해지고 멋진 무대를 위해 건배!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간추린 버전도 부탁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 멘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가정을 들어볼게요.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교양 수업에서 팀플을 하게 되면서 친해졌어. 마침 그 친구가 나랑 겹지인이 있어서 셋이서 자주 놀았고 둘이서도 자주 봤어. 보는 건 한 주에 두세 번 정도 보는 것 같아. 그 친구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려고 해. 어떤 멘트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또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줘요. 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된다. 솔직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상대가 혼란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챗GPT가 사람보다 연애를 잘하죠. 네, 그래서 추천 멘트 예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자주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난 점점 네가 좋아졌다. 혹시 나랑 더 진지하게 만나볼래? 뭐 자연스러운 스타일 나쁘지 않죠. 이걸 그대로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참고해서 얘기하기에는 이것도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직설적 확신형, 사실 너한테 점점 더 끌리고 있어. 너랑 정식으로 데이트해보고 싶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럼 이건 또 제외를 하고, 우리 같이 있을 때 너무 즐겁고 편해. 그래서 더 잘 알고 싶어. 나랑 만나볼래?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부들부들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 1번과 3번을 섞자. 1번과 3번의 느낌을 섞자. 그리고 덜 오글거리게 얘기하고 싶어.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좋아요. 1과 3을 섞어서 덜 오글거리는 버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가 점점 좋아졌다. 앞으로 또 이렇게만 지내기엔 아쉽다. 그래서 나랑도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볼래? 뭐 사실 고백 멘트에 정해진 형식이라는 게 없지만 전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니까 챗GPT도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최상의 최적의 고백 멘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고백 멘트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새 채팅으로 돌아가서 교수님께 정정 메일 학점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어서 조금 정정 메일을 보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적 발표일인데 교수님께서 나한테 삐뿔을 주셨어. 워낙 열심히 한 과목이라 A뿔은 맞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 커. 교수님께 정정 겸 성적 문의 메일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의를 잘 차리면서 내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뭐 단계별 가이드와 예시 메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핵심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죠. 일단 감사 인사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렵더라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잘 패키징을 해야 된다. 포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 잘 얘기를 해줬는데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는 게 좋아요. 교수님이 연락처를 이렇게 직접 찾아보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락처를 추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예시 메일이 나와 있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땡땡 과목을 적용한 땡땡땡입니다. 뭐 우선 한 학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확인했더니 이렇게 B뿔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A 이상의 성적을 예상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학습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학점을 뭐 B뿔을 받았다. A 이상의 성적을 예상했다. 이거는 조금 교수님한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뿔이니 A이니 이런 식으로 성적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교수님께 불쾌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만 조금 더 에둘러 표현을 해줘. 제가 수업 참여와 과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이나 제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학습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의 학습에 참고를 하고 싶다.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걸 정확히 잘 짚었죠. GPT가. 그래서 교수님의 시간을 빼고 싶지는 않은데 가능하시다면 간단한 피드백이나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정 메일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참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정정 메일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챕터 최든영의 금쪽 상담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네,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네이밍을 좀 따왔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챗GPT를 상담하는 데 활용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로 상담도 괜찮고 뭐 이렇게 연애 상담도 괜찮은데 연애 상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음식 메뉴 선정과 관련해서 사소한 언쟁이 벌어졌고 그게 큰 싸움으로 번졌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반복해서 정이 떨어진 상황이야. 그런데 그 점만 빼면 좋은 사람이라서
이 일로 허무하게 헤어지고 싶진 않아.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 사과하고 싶진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의뢰 많은 연인들이 할 법한 그런 고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분석을 해줘요. 네, 아, 상대의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정이 떨어진 상태다. 허무하게 끝내고 싶진 않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는 하기 싫은 상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네, 정확히 짚었죠. 이럴 때는 감정, 관계, 행동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정리하기가 쉽다 해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감정 정리부터 해야 된다. 누구의 감정 정리부터? 내 감정 정리부터 해야 된다. 화가 났다, 뭐 실망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정을 명확히 하면은 상대방한테도 그 명확해진 감정을 전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뭐 3단계 구조로 얘기하면 좋죠. 3단계 구조로 얘기를 하면 좋다. 뭐 사실, 느낌, 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조를 분할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립적인 대화를 제안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를 위해서라는 프레임을 쓰게 되면은 내가 먼저 사과한다는 느낌이 줄어든다. 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자존심이 조금 있으니까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작성자한테 중립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내가 먼저 사과한다는 느낌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를 지키고 싶을 때 핵심 포인트, 사과를 하는 게 패배가 아니다. 관계 회복의 신호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의 좋은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면 상대의 방어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의외로 상담도 정말 준수하게 잘 대응을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식으로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제의하면 좋을지 카톡 멘트를 작성해줘. 네, 그러면 예시 1, 2, 3, 4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컨셉별로 이것도 또 얘기를 나눠놨죠. 차분 중립형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메뉴 고르면서 언쟁이 있었잖아. 그 일로 서로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다. 나도 정리할 겸 우리 관계를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 시간 괜찮을 때 잠깐 얘기를 할까? 자, 되게 차분하면서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잘 들어줬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해 나가다 보면은 본인의 마음도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챗GPT가 연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그 해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실마리 정도는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진로 관련해서도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심층 리서치라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심층 리서치, 뭐 이미지 만들기 등등등등 있는데, 심층 리서치를 클릭을 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확고한 진로는 있는데 그게 그 분야에서 전망이 밝은지 아닌지를 조금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 심층 리서치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사가 꿈인데 요새 교사의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사, 뭐 역사교사라고 할까요? 역사교사의 직업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 나와요. 대신에 더 디테일한 조사를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있는 교사 직무는 중등 역사교사인가요? 초등 역사교사인가요? 뭐 중등이겠죠. 중등 역사교사. 두 번째, 한국 내 역사교사에 대한 전망. 한국 내로. 세 번째, 관심 있는 시기는 향후 몇 년 정도의 전망을 원하시나요? 가장 가까운 거니까 뭐 한 5년, 10년 정도로 할까요? 10년 정도의 전망.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친구가 심층 리서치를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해서 좋습니다. 뭐 한국 내 중등 역사 교사의 향후 10년간 직업 전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게요 하면서 리서치를 시작을 해서 끝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 친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놓은 방대한 그 보고서를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제가 다른 거를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웹툰 PD의 산업적 전망과 직업적 전망을 조사를 해놓은 건데, 지금 조사해 놓은 것만 봐도 분량이 진짜 방대하죠? 네, 방대하고 직접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어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OSMU와 관련된 거를 내용을 추려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방대한 보고서에서 OSMU와 관련된 개념의 내용을 또 추려줍니다. 자, 또 나오죠.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드릴까요? OSMU 전체 개요 플러스 대표 사례 정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표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해줘. 위주로 정리. 그 다음에 유형별로 분류를 해줘. 세 번째, 웹툰 PD와의 관계성까지 해서 전부 고려해서 정리해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다시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내놔도 그 보고서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거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밀성이 있는 답변을 제공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챗GPT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자꾸 이상한 거짓말을 한다거나 쓸모없는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파트는 간단하게 연애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담 부분에서도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연애와 지금 진로 관련된 것만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어떤 고민거리든 대인관계가 됐든 뭐든 간에 어떤 고민거리든 얘기를 하면 챗GPT가 잘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챕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 제목은 GPT가 말아주는 파워제이의 여행계획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무래도 GPT가 AI 특성상 이 구조화, 디벨롭 이런 것들에 되게 큰 기능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여행계획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계획을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새 채팅으로 다시 들어가서 명령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기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서 임의로 설정을 해서 인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넌 국내 최고의 여행 가이드야. 내가 지금 2박 3일로 강릉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용은 100만 원 정도고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자, 그러면 또 이제 웹서핑을 하죠. 웹서핑을 해서 2박 3일 예산 100만 원, 여자친구랑 함께하는 강릉 여행 플랜을 짜보겠다. 그러면 뭐 자연, 힐링, 맛집, 활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커스텀이 더 가능하다. 근데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는 거니까 뭐 감성, 구경, 먹거리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다. 그래서 기본 설정을 제가 얘기해 준 거 외에는 그 공백을 알아서 메꿨죠. 가정을 해서 알아서 메꿔서 지금 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1일차에는 강릉을 도착을 해서 숙소에 가방을 맡기고
뭐 안목 해변 카페 거리를 산책을 한다. 그다음에 뭐 경포 쪽 해산물, 경포 해변 이런 식으로 쭉 돌고 2일차에는 하슬라 아트월드를 방문을 하고 뭐 정동진을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경로, 동선을 고려해서 이 친구가 여행 계획을 굉장히 잘 짜준 거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예상 비용 분배까지 확인을 해줬어요. 자, 숙소까지 얘기를 해준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컨셉. 여행 그냥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컨셉트를 따져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경로와 예산을 고려해서 추천해 줄 만한 컨셉트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가능한 여행 컨셉트를 얘기를 해주죠. 뭐 감성, 힐링, 느긋한 카페 투어, 문화, 전통 체험 이런 것들이 중중중 나와 있고 문화, 전통 체험 괜찮다. 이걸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디벨롭을 해줍니다. 친구가 지역 역사 문화, 전통 음식, 전통 건축과 예술 체험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잡아서 다시 또 얘기를 해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한 부분에서 좀 더 강조를 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볼드 처리가 되어 있죠. 오죽헌 시립박물관, 뭐 전통 한식당, 중중중 뭐 허균 헌안설현 기념공원 이렇게 중중중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산 계획까지 다시 리세팅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차편은 자차로 이동할 예정이고 시간대를 더 세분화해서 시간대를 명확히 적어서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2일차에도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원하면 내가 지도 기반으로 동선을 시각화하거나 각 장소별 내비게이션 예상 소요 시간까지 표에 추가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자, 지금 나와 있는 표 내용을 바탕으로 엑셀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표 내용을 또 엑셀로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링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분류를 해놨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더 추가를 해서 넣거나 아니면 GPT한테 다시 요청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비고 포인트까지 다 해서 뭐 일정들 체크하고 시간까지 잘 체크를 해서 2박 3일 일정이 잘 나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잘 디벨롭을 해가면서 마치 든든한 동료가 생긴 것처럼 여행 계획을 잘 작성할 수 있다, 잘 계획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챕터 파워제이가 말아주는 챗GPT 여행 계획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잘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절대 챗GPT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AI인 챗GPT 역시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챗GPT는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만능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만 강의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끝내기 전에 다들 오늘 강의의 주제와 교훈을 댓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챗GPT로 이것까지 해봤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